모든 질병의 근원은 세포에 쌓이는 유독물질 이 한 가지로 압축된다.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몸 안의 독소는 굶고 생수를 마시면 스스로 빠진다. 자연이 만든 우리의 몸은 아주 똑똑해서 추가로 독소를 집어넣지만 않으면 몸 밖으로 나오는 수분을 따라 독소를 배출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우리 몸의 독소 배출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바로 천연 식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30년 넘게 연구해온 천연 식초로 100년 사는 구체적인 실행법을 알리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천연 식초로 100년 살기, 지은이 구권모, 발행 국일미디어, 발행일 2022년 11월 25일입니다. 전통 식초 제조 기능을 보유한 20년 경력의 식초 명장이자 구관모 식초박물관 관장인 저자가 천연 식초를 예찬하게 된 계기는 특별합니다. 그 역시 한때는 각종 염증과 간경변에 시달리며 삶의 희망을 놓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병마에서 살려준 구원자가 바로 천연 식초입니다. 그는 건강 장수의 대가 안현필 선생을 스승으로 만나 병도 고치고 전통 천연 식초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식초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우리 몸의 질병과 노화를 막는 천연 식초의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연구한 천연 식초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법과 천연 식초 명장인 저자만의 식초 제조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효소 부족이 노화의 주범. 노화는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양방과 한방, 동서를 불문하고 건강 장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활성산소가 인체의 발전소에 해당되는 미토콘드리아의 연소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우리가 활동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게 한다. 이로 인해 세포들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함으로써 세포 복제가 멈추어 빨리 늙고 죽음을 초래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보았을 때 불로장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체 내에 활성산소를 줄일 특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건강한 세포를 계속적으로 생산해내서 노화를 막을 수 있으며 장수할 수 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모든 생물은 신체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의 신체 또한 활성산소의 폭주를 막도록 설계되어 있다. SOD라고도 불리는 초과 산화물 불균등화 효소는 간, 췌장, 혈액, 뇌에 존재하는 모든 활성산소를 산소와 과산화수소로 바꿔 인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를 인체 밖으로 내보내는 우수한 해독장치인 것이다. 초과 산화물 불균등화 효소의 정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효소라 불리는 단백질이다. 인간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체 내에서 이 효소를 분비시키는 양이 적어진다.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노화나 질병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 몸의 노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건강과 노화는 효소가 좌우한다. 인간의 몸은 열량을 내는 3대 에너지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외에 모든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활력을 생성하는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과 효소라는 4가지 요소로 유지된다. 비타민과 미네랄, 호르몬은 다양한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간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그 종류와 기전이 대부분 파악되었다 할 수 있다. 다만 효소는 아직 과학적으로 미지의 세계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연구가 덜 되어 있는 분야다. 학자들이 효소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효소는 다른 요소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종류와 역할이 많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효소는 일종의 단백질로 체내의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 작용을 한다. 또한 효소는 음식물의 분해 작용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영양소의 대사 과정을 높여 생체 리듬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수명과 몸의 노화는 몸속 효소가 결정한다. 효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이나 항체 등을 만든다. 다른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호르몬, 미네랄 등도 효소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우리 몸의 건강 여부는 체액 속에서 효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효소는 우리 몸의 소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몸속 으뜸 일꾼이다. 효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성분과 인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독소들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절염,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금무력증 같은 퇴행성 질환의 해결사이기도 하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신경통, 관절염, 치매도 효소 부족이 원인이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 종류의 효소가 있다. 효소 없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온갖 건강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효소를 모르면 온전하지 못한 지식이다. 이제는 비타민을 챙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효소를 챙기며 살아야 한다. 최고의 효소를 공급하는 천연 식초. 소화 효소의 역할은 외부에서 보충받은 식품 효소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품 효소는 다양한 발효 음식을 만들 때 활용하는 효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식품 효소를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경우 소화 효소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식품 효소는 기본적으로 각종 동식물에 의해 생성되어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섭취하게 된다. 우리가 식초와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효소는 전부 식품 효소라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식물의 효소로 술을 빚었고 식초, 된장, 김치, 젓갈, 식혜나 엿을 만들어서 효소를 잘 이용해왔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100세 평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의 효소를 스스로 생성해낼 수는 없다. 대략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효소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재충전이 필요하다. 몸에 효소를 비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효소를 만들어내는 발효의 마법.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효소가 가장 풍부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발효 음식이다. 이것이 우리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발효식품을 물려준 이유다. 생명의 원천인 효소를 절약하고 저축하는 길은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이다. 발효란 무엇일까? 발효는 균의 마술이다. 식물이나 동물의 유기물 속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등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분해된다는 것은 균에 의해 잘게 쪼개진다는 이야기다. 그 잘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것이 곧 발효의 마법이다. 발효는 유익균에 의해 일어나는데 유익균은 발효 과정에서 무한대로 증식한다. 천연식초 한 숟가락에 함유된 유익균은 밀이나 현미 한 가마니에 들어있는 유익균의 양과 같다. 이처럼 엄청나게 늘어난 유익균은 사람 몸 안에 들어가 3천여 종의 효소를 만들어낸다. 식물이나 곡물을 발효시키면 효소가 수천, 수만 배로 늘어난다. 가령 콩을 발효시키면 효소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된장, 청국장은 과식해도 쉽게 소화가 된다. 합성식초와 양조식초. 식초는 제조법에 따라 합성식초와 양조식초로 나뉜다. 합성식초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합성초산이 가미되며, 양조식초는 곡물과 과일이 자연적으로 초산 발효된 것이다.
합성 식초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극약이라 할 수 있다. 빙초산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여러 가지 공해병과 신체 장애의 원인이 된다. 합성 식초는 살아있는 유기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을 갉아먹는다. 현재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 양조 식초이다. 이것은 고구마나 감자 등의 전분질과 펄프 폐액 등을 알코올 발효시켜 초상균을 섞은 후 초상균의 영양이 되는 질소 함유물이나 무기염을 첨가한 뒤에 다시 발효시킨 것이다. 원료가 에틸 알코올이기 때문에 식초의 영양 성분인 유기산, 비타민유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식초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각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초는 그 나라에서 많이 제조되는 알코올 음료 및 재배되는 과실류와 깊은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사과 주스를 발효시킨 미국의 사과 식초, 포도 주스를 발효시킨 프랑스의 포도 식초, 메가즙을 발효시킨 영국과 독일의 메가 식초 등이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동북아시아 3국은 쌀, 보리, 옥수수 등으로 만드는 곡물초를 널리 사용해 왔다. 한국의 전통 곡물초 중에서도 가장 영양가가 높고 치료 효과가 뛰어난 식초는 바로 누룩으로 만든 천연 현미 식초다. 천연 현미 식초는 현미로 고두밥을 찌고 그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첨가해 식초가 되기까지 발효 과정을 자연 상태 그대로 하여 만든다. 일본에서는 이를 흑초라고 해서 알코올 식초나 과일 식초와는 완전히 구분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 천연 현미 식초. 천연 현미 식초에는 8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쌀에 누룩 곰팡이를 작용시키는 초산균의 알코올을 초로 바꾸는 작용으로 인해 아미노산 이외에 초산,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등이 풍부하다. 천연 현미 식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식초이며 간장 해독과 이뇨에 뛰어난 효능을 나타낸다. 현미 식초에는 발린, 알라닌, 페닐알라닌 등의 아미노산이 있어 고지혈증을 방지하며 비만 해소에 아주 좋다. 또 현미 식초의 파이토스테롤은 중성지방, 동맥 경화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고밀도 리포 단백질을 증식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심장병과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인다. 식초는 우리 몸에 아주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암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야 하는데 천연식초 섭취는 암의 예방 접종과 같다. 노벨상을 수상한 식초 연구가 한스 아돌프 크레브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mg의 천연식초를 매일 섭취하면 평균 수명보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장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루에 100mg의 천연식초면 암을 예방하는 데는 충분하다. 영양분 흡수를 돕는다. 식초가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의 체내 흡수를 돕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촉매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칼슘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섭취하면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물질 중 하나다. 특히 칼슘 부족은 정신질환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잘 흡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칼슘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초다. 칼슘은 식초와 같은 산성분에 녹아있는 초산 칼슘 상태일 때 흡수율이 50% 이상 높아진다. 비타민C는 주로 채소나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열에 약하고 불안정하므로 저장법이나 조리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비타민C는 체내에서 생성하거나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섭취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처럼 파괴되기 쉽고 다루기 까다로운 비타민C를 가장 잘 보호하고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식초다. 초절임으로 야채를 보존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는다. 식초는 비타민C 등의 야채 성분뿐만 아니라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 함유된 칼슘, 철분 등 미네랄의 흡수도 촉진한다. 미역 무침을 할 때 식초를 듬뿍 뿌리면 해조류 성분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 좋은 영양소를 몸에 공급한다. 잉여 영양소를 분해해 비만을 막는다. 음식물을 과잉 섭취하면 당분이나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변해 몸에 축적되며 이는 비만과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식초에는 몸속의 영양소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과잉 당분이나 글리코겐을 연소시킨다. 또한 식초 속에는 지방 화합물의 합성을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것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작용이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비만을 방지한다. 장을 깨끗하게 한다. 자연계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한다. 공기 중이나 물속, 우리의 손과 몸 안에도 다양한 세균이 산다. 그 중에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균을 유익균이라 하며 그중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젖산균이다. 젖산균은 요구르트를 비롯한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장 속에 들어온 젖산균은 탄수화물 등의 당을 이용해서 효소와 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을 젖산 발효라 한다. 젖산 발효 작용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큰 효능은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장 안에는 나쁜 균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발암 물질을 만들어낸다. 젖산균은 이러한 나쁜 물질을 해독한다. 천연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효소이며 장 기능을 좋게 하는 젖산균의 제왕이다. 장 안에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세균을 죽여 변비를 예방하며 장 환경을 개선해 변비나 체질 등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장이 깨끗해지면 암은 물론 그 밖의 병원균에도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전통 발효식품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식초, 김치, 식혜 등이 있고 식품에 따라 젖산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식초의 원료인 누룩균 또한 장 속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누룩균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먹으면 장 속에 좋은 균이 많이 살게 되고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몸에 독소를 내보내고 순환시킨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젖산이 발생한다. 보통 젖산은 소변에 섞여서 배설되지만 너무 많이 생기면 배출되지 못하고 조직 속의 단백질과 결합해 근육 경화를 초래한다. 등산을 하거나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픈 것은 젖산이 분비되어 딱딱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인데 이 근육 경화는 어깨 결림, 관절, 요통 등을 일으킨다. 또한 젖산은 혈관과 신경에도 달라붙는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화가 빨리 오고 마음이 불안정해지며 자주 화를 내게 된다. 이때 식초 같은 유기산을 섭취하면 젖산을 인체의 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의 피로가 빨리 해소된다. 식초 속 유기산은 우리 몸속에서 살균, 해독작용을 하며 항염증제인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 아미노산, 사과산, 호박산, 주석산 등 60종류에 이르는 다양한 유기산들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인간의 몸에 매우 유익하다. 또한 식초 속 구연산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몸속에 낡은 물질을 남아있지 못하게 한다. 구연산은 유기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산소 이용률을 높여주는 데 필요한 성분 중 하나다. 따라서 식초는 간 기능 저하로 해독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이는 각종 유해 물질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술을 마실 때 식초가 들어간 안주를 먹으면 간장에 무리가 덜 가고 숙취를 방지할 수 있다. 식초와 같은 자연의 신맛은 옛날부터 몸의 영양을 좋게 하는 데 쓰였다.
또 공복일 때나 피곤할 때 마시면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동양의학에서 허약 체질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자 할 때는 이 자연의 신맛을 이용했다고 한다.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높인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 몸은 림프구라고 불리는 백혈구에 소집령을 내린다. 매일 100mg의 천연 식초를 섭취하면 림프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식초가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 물질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식초는 면역 기능에 필요한 항산화제 글루타티온의 체내 수치를 끌어올린다. 유기산이 약간만 결핍되어도 몸의 면역력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매일 천연 식초를 섭취하면 적혈구의 글루타티온 농도가 50% 증가하며 노인의 백혈구를 생화학적으로 젊게 한다. 70대 노인들이 매일 천연 식초를 100mg 섭취한 결과 젊었을 때와 백혈구 수가 비슷해졌다. 또 식초에는 저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신체의 주요 성분인 아미노산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 몇 종류는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식품을 통해 얻어야 한다. 이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 조직의 보수나 발육이 되지 않는다. 천연 식초에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위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연 살균, 방부, 해독 작용을 한다. 식초에는 부패균을 없애는 기능이 있다. 소금이나 간장보다 살균력이 뛰어난데 그 중에서도 식중독균, 장티푸스균 등을 죽이는 효과가 높아서 식중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름철 도시락에 식초를 약간 뿌려두면 쉽게 쉬지 않는다. 또 이런 식초의 기능을 활용하여 초밥 등 여러 요리가 개발되기도 했다. 식초는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해 주기도 하지만 몸에 침입한 병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식초에는 무좀 등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백선균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구강과 소화기관의 유해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구강에 있는 잡균, 즉 잇몸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유해산으로 바꾸는 부패균을 없애 잇몸 질환을 방지한다. 여기까지 천연 식초로 100년 살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구관모님은 전통 식초 제조 방식을 되살리고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식초 장인입니다. 이 책은 천연 식초의 섭취의 필요성과 효능, 천연 식초 제조법을 담고 있습니다. 식초가 몸에 좋고 살균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엄청난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저도 이 책을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요리하면서 쓰는 양조식초는 원료가 에틸알코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인 유기산이나 비타민을 거의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예부터 곡물을 발효시킨 곡물초를 사용해 왔었는데요. 천천히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유기산들이 만들어지므로 우리는 이 발효식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천연 식초를 매일 100mg씩 섭취했을 때 다양한 질병 예방 및 독소 배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책 속에는 집에서 식초를 직접 제조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는데요. 시중에서도 자연 발효 식초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초의 올바른 효능을 알고 꾸준히 섭취해 나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연 식초를 통해 건강한 습관을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